이재명이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87년 계엄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안녕하세요. 준철학간의 협조 인사드리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좌파들이 하도 공격을 해서 댓글창을 좀 막아놨어요. 저 나름대로의 방송을 좀 하고 싶어서. 근데 이제 제 방송이 이제 올라왔다가 금방 내려가는 경우가 많대요. 그렇다고 제 방송은 항상 전주만 이제 금요일날 제가 방송을 했었고요. 그때도 이제 7일 이후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그 운을 좀 말씀드렸고,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내일 5시 아마 탄핵이 되는 것 같아요. 이번 주에 계속 제가 댓글창을 막아놓으니까 문자를 너무 많이 보내세요. 그래서 몇 가지만 읽어드릴게요. 박사님, 윤 대통령한테 한동훈이 못된 인간이 행패를 부리고 있네요. 토요일까지 기다리기가 너무 길어요. 숨 넘어가겠네요. 또 하나, 이게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가뭄 뒤에 잠시 소나기 같은데 죄명이가 가면 단비가 내리고 죄인이 가고 좌파가 고개 들어 소탕되면 노아의 방주처럼 모두 정리되길 고대합니다. 자손들이 잘 사는 나라를 되기를. 젊은 층은 모두 강남 좌파인 것 같아요. 한동훈 같은 아우한테 속았어요. 완전 미친 듯해요. 서울대 맞죠? 맞는 것 같은데 완전 또라이예요. 대통령 담화에 눈물 안 난다면 사람이 아니라고 봐요. 조중동도 때려잡아야 거짓 선동. 제가 뭐 시간이 있으면 다 읽어드릴 텐데, 그 대통령 담화를 보고 저도 모르게 이렇게 박수를 쳤어요. 저도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감동을 되게 잘 받아요. 그리고 나서 조금 있다가 담화하기 전에 한 대표가 갑자기 막 정신없이 옷을 입고 막 기자회견을 10시에 아마 윤 대통령이 담화를 한 것 같은데 막 9시 만에 막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지? 대통령을 뭐 즉시 직무정지를 시켜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기자회견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그리고 나서 끝났을 때는 더 웃겼어요. 이건 아닌데 제가 한 대표를 좀 잘못 봤나?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사실 굉장히 제가 담화 내용을 보고 충분히 저는 이해하고 사실 감동을 받았어요. 저 말고도 보수의 어떤 얌전한 보수죠. 얌전한 보수들이 좀 감동을 받아서 눈물 흘리신 분들도 많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는데, 갑자기 또 뜬금없이 또 그 당대표, 원내대표 선거하는 데 나와가지고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계엄령을 내린 거,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그거를 시인을 했다. 계엄이 내란죄를 실토를 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저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저는 한동훈 당대표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건 뭐였냐면, 이제 한 대표가 대운도 좋고, 사실 뭐 1년 운도 괜찮은데 내년 운이 되게 나빠요. 내년부터 쉽게 말해서 한 3년 동안이 되게 나빠서 내년부터 한 3년 동안의 운이 좋은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 제가 방송할 때마다 얘기를 했어요. 같이 가야지만이, 그러면 지금 현재는 이 국민의힘에서 이재명을 대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제가 계속 한동훈 대표를 미루면서도 윤 대통령하고 같이 가야 된다. 그거를 제가 방송에서 누누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번 사태를 딱 보고 나니까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사람이 엉뚱하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쿠데타를 일으켰다 생각을 해요. 이번 달은 이제 병자달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7일날 병화가 들어와서 윤 대통령한테 좋은 여론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탄핵이 안 될 거다 하고 제가 전주에 이제 방송을 했었어요. 물론 저희 방송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한 대표가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하고 같이 못하면 절대 차기 대통령은 안 된다 하고도 제가 그때 방송을 했어요. 물론 제 방송을 안 본 모양이에요. 그리고 제가 지켜보겠다 그랬어요. 남아있는 사람 안철수, 그 다음에 또 누구예요? 여기 다시 들어와서 뭐 투표한 사람 김상욱이, 이 사람들도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이번 탄핵에서 예를 들어서 찬성표를 들게 한 국회의원들은 다음 쉽게 말해서 총선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제가 되면 손에 장을 찢을게요. 그걸 알아야 돼요. 유승민 꼴 난다 그랬죠. 이게 보수는 쉽게 말해서 절대 이렇게 배신자, 그거 진짜 싫어해요. 의리가 없는 사람도 싫어하지만 거짓말하거나 배신하는 사람을 제일 싫어하는 게 보수의 특징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가 왜 정치 쿠데타, 한동훈 당대표가 보수 쿠데타를 일으켰냐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릴게요. 저도 이제 요번에 알았어요. 예를 들어서 계엄령이 떨어지고 나서 막 여론이 들끓었죠.
한마디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JTBC 지금 온갖 그 뉴스를 틀면 저게 언론사인지 한마디로 내란의 선동자들인지 구별이 안 돼요. 이 내란의 주범들은 제가 제일 주범은 사실은 언론사예요. 제가 계엄에 찬성한다. 전 내란죄로 고소하세요. 근데 계엄이라는 것도 우리나라는 계엄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저도 그 시대를 살아온 사람. 저는 그때 계엄령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전두환이가 예를 들어서 박정희 죽고 나서 뭐 서울의 봄이라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보는데 그건 아니에요. 광주에서 이 정치인들이 쉽게 말해서 선동을 해가지고 누군지는 다 아실 거예요.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당시는 제가 얘기를 했지. 그때 폭동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서 그때도 언론 매체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교도소를 폭동들이 침범을 해서 총을 나눠주고 경찰관 무기고를 털고 그래서 중무장을 하고 어차피 이제 계엄령이 떨어졌으니까 공수부대가 투입을 해가지고 방어선 치고 총을 들고 있으니까 시청에서 그런 게 내란인 거예요. 지금 계엄령이라는 거는 한마디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에요. 외교권, 그 다음에 계엄령권, 그 다음에 뭐 쉽게 말해서 하다못해 인사권 모든 건 대통령의 권한이라고. 전 깜짝 놀랐어요. 내란 수괴죄, 공동. 김영원이 이번 달에 운이 나쁘니까 제가 이해해요. 내란 수괴 공범으로 윤 대통령까지 같이 검찰에서 지금 그걸 언론에서 막 떠들어요. 내란 수괴 공범. 내란이라는 기본을 모르는 것 같아요. 내란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정부가 있으면 그거를 쉽게 말해서 전복하기 위해서 경찰서에 총을 뺏고 교도소를 침범을 해서 예를 들어서 총을 나눠주고 이게 내란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부를 전복시키기 위한 대통령이 쉽게 말해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제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잖아요. 전쟁이 나거나 뭐 이런 걸로 인해서 나라가 망하지 않아요.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어요. 말 그대로 쉽게 말해서 성관이가 비밀번호가 1, 2, 3, 4, 5래요. 컴퓨터 조금만 하면 할 수 있으면 성관에 가서 얼마든지 어제 대통령이 얘기하셨어. 어느 정도 증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선거라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한마디로 선거라는 건 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거보다 중요하지 않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저도 투표할 생각이 없는 제가 투표하는 게 인천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사전 투표를 했어요. 근데 항상 인정하면 저도 이상했어. 그리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은 다 그 사람 찍었다 그러는데 선거 결과는 이상하게 나와. 본투표에서 이기는데 사전투표에서는 저도 사전투표를 했는데 그러면 이상한 어떤 증거가 5% 정도 쉽게 말해서 서버를 국정원에서 해킹을 하니까 해킹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거를 갖다 전체적으로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쉽게 말해서 선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걸 해줘야 돼. 이건 전쟁보다 더 큰 일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지금 나라 꼴 보세요. 행정부는 다 마비가 되고 대통령은 부재 상태. 이 부재를 누가 만들었냐 이 말이에요. 부재를. 딱 깜짝 놀랐어요. 한덕수 총리 딱 있는데 옆에 탁 계엄군 사령군처럼 한동훈이 옆에 서 있더라고요. 그건 뭔지 아세요? 그러면서 그때 발표는 모든 대통령은 나한테 일임을 했다.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에 알린 거예요. 탁 TV에 서서. 그러면 그걸 본 검찰, 경찰, 공수처 이건 뭐지? 한동훈이가 정권을 잡았네?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당하고 한 대표한테 다 맡겼네? 그 다음에 이제 얼핏 생각하니까 민주당 이재명이가 다음 빨리 선거에서 대통령이 될 수도 있겠네? 한동훈이 될 수도 있겠네? 수사하자! 거기에 또 서울 고검에 있는 이름은 제가 잘 생각 안 나요. 한 대표 후배 고검장 지금 현재 검찰을 지금 수사를 하고 있어요. 그 검찰에서 지금 딱 내란 수괴 말도 안 되는 지금 그렇지만 내란 구테타는 정치적 구테타는 어제부로 실패했다. 왜? 같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어제 담화로 그 구테타는 실패한 거. 그 내용을 제가 잘 알아요. 서로 쉽게 말해서 끝까지 저는 합치길 바랬어요. 그래야 예를 들어서 정권을 뺏기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한 대표하고 윤 대표하고는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 저예요. 전후사정은 전 다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 대표의 한 대표를 추정이라 하죠. 추정하는 국회의원들 그걸 잡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라든지 아니면 탄핵 쪽으로 몰고 가서 나는 탄핵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친윤이나 윤 대통령한테 압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윤 대통령이 그 세 번째 담화 나오기 싫어했는데 진짜 탄핵 담은 무슨 이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나. 그럼 한 대표한테 네 알아서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임기든 단축하든 뭐하든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랬더니 그걸 딱 나와서 그 며칠 이제 윤 대통령이 생각을 해보니까 이건 아니거든. 이건 뭐야? 뭐 구테타야? 이건 뭐야? 정치적 구테타를 벌인 거예요 지금.
거기에 이제 검찰이나 예를 들어서 이 군 검찰이라든지 모든 게 정권이 넘어간 걸로 안 거야. 이거 뭐지? 이건 뭐 윤 대통령은 이제 완전히 허수아비네. 이 권력기관이라는 거는요, 줄을 빨리빨리 잘 서요. 그리고 제가 한심하게 생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저도 703 특공연대를 나왔어요. 제가 82년도에 가서 86년도에 제가 7월 11일 날 제가 전역을 했어요. 정말 특수부다는 건 정말 군기도 세고 빡세요. 하루에 자는 시간 4시간 말고는 다 훈련이야. 근데 문재인 시대를 지나온 이 군인들이, 제가 문재인 할 때도 우리나라 이 군인이 이게 당나라 군대인지 참. 그래서 윤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이제 군인들이 좀 변하겠구나, 좀 변해가고 있었어요. 사실은 당나라 군대를 회피해서. 그래서 요즘 쉽게 말해서 TV에 나오는 군인들 이렇게 보고 참 저게 군인이냐, 저 완전 당나라 군대. 눈물을 흘리면서 그것도 특전 단장이라 눈물 쇼를 하고, 그만큼 군 안에도 좌파 세력이 많다는 얘기예요. 계엄이 떨어지자마자 국회 앞에 수많은 사람, 미리 민주당에서는 다 알고 있었던 거야. 정보를 듣고 계엄 때린다, 그건 미리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건 제 추정이에요. 맞을 거야 나중에. 그리고 딱 대기 다 하고 있었고, 그리고 나서 이 군인들이 쉽게 말해서 설득을 당했는지 뭘 했는지, 이재명이 재판에서 위증교사 쉽게 말해서 유명무실해졌어요. 이제 막 위증을 한 걸 갖다가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걸 가지고 언론사에서 막 선동질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 애들은 중국 거 뭐예요, 중국에서 수입을 한 거 뭐예요, 촛불 대신 이거 들고 와서 웃으면서 이거 하고 있어. 아무것도 모르고. 지금 국회 앞에 있는 것들은요, 국회 앞에서 지금 집회하는 애들은 대부분이 뭐 민노총, 그 다음에 이 사회단체, 뭐 금속노조, 광화문에 모이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이 다 이 보수의 이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이에요. 오늘은 한 대표 사주를 풀어보고, 그 다음에 윤 대통령이 운이 어떨까, 한 대표도 운이 어떨까, 그 다음에 제가 다음번에 탄핵에 했던 국회의원들, 시간이 되면 제가 사주를 한번 풀어봐 드릴게요. 저도 뉴스를 보려고 이제 TV를 틀어놓으면 이 언론사에서 이 선동질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틀려요. 계엄군이 들어갔을 때 저 화면에서 깜짝 놀랐어. 707인지 들어가서 어슬렁어슬렁 왔다 갔다 하는데 보좌관들한테 둘러싸여서 얻어맞고 있더라고. 그게 무슨 계엄이야. 윤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일반 병도 투입 안 했어. 직업군인들만 투입해서 절대 폭력은 하지 마라. 한 사람이나 다친 사람도 없어요. 뚫겨 맞은 사람은 모르겠어. 둘러싸여가지고 한참 맞고 있더라고. 지금 TV 보고 있으니까. 폭행은 보좌관들이 한 거예요. 군인들은 요만큼도 폭행한 게 없어요. 소화기 뿌리고 예를 들어서 계엄군 때린 거는 보좌관들이 때린 거라고. 둘러싸여서 집단 폭행을 한 거예요. 그 윤 대통령 말이 맞는 거예요. 다 밝혀질 거라고 이제 이게. 그리고 진짜 나라를 망하게 하고 진권을 떨어뜨리고 이 달러가를 올라가게 하는 거는 주범이 따로 있어요. 계엄 해제 국회에서 의결해서 헌법 절차상 딱 끝나고 나서 철수하고 법을 다 지켰어 윤 대통령은.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증시 떨어졌다가 그냥 말았어요. 달러도 그냥 원상태로 돌아오고. 그리고 나서 탄핵이라고 한 게 이제 탄핵이 개시되면서 월요일날 완전 폭락했어요. 저도 증권을 하지만은, 증권이라는 건 뭐냐면은 불확실성을 제일 싫어해요. 앞으로 일어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를 들어서 탄핵을 하는데 이런 게 어디 있냐고 도대체. 사실 회기 중에는 한 번 회기에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어떤 징계를 받았어, 탄핵했어, 부결됐어, 그거 끝난 거예요. 그거를 또 예를 들어서 임시회의라는 꼼수를 내가지고 회기 쪼개기를 해가지고 또 계속 하지. 그게 이제 나라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내란의 주범은 따로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걸 하는 이 민주당이나 이재명이가 내란의 주범인 거예요. 국민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하는 대통령이 내란 수계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쉽게 말해서 경제를 망가뜨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 혼란을 갖고, 어떻게 하면 달러를 올라가게 하고 나라를 엉망진창 만드는 세력이 내란의 주범인 거예요. 내란의 수계. 자꾸 불확실성을 계속 만들어내잖아. 그러면 또 탄핵이 한다 그러면 또 주식은 또 떨어질 거고 달러는 올라갈 거고, 그게 또 부결이 되든 가결이 되든 또 한다. 계속 반복돼. 그러면 증권을 투자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누구 때문에? 내라의 주범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제가 보수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참 이 권력이라는 게 참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어. 딱 한동훈이가 앞에 서서 내가 모든 걸 정권 잡았어, 정치적 쿠데타를 딱 일으키니까 이 검찰이나 벌떼처럼 일어나서 광란에 아주 칼춤을 추고,
거기 언론까지 값세가지고 YTN 너무 심한 것 같아. 뭐 윤 대통령한테 뭐 복수심이 있는지 난리가 났어. 윤 대통령 말대로 그냥 광란에 칼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윤 대통령이 내년부터 운이 좋아요. 제 말 믿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탄핵이 돼도 하도 언론이 이렇게 몰고 가니까 지금 국민의힘도 탄핵은 될 수, 이번 달 나빠요 사실 윤 대통령이. 12월 7일서부터 한 20일까지는 그래도 이번 달은 병자달이에요.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전에도 얘기했지만 땅에 서리가 있는데 햇볕이 있어야 돼. 이번 달에 햇볕이 들어왔어 사실은. 그래서 탄핵이 안 된 거예요. 여론이 아니라 민심을 얘기할게요. 민심이 돌아서고 있어요. 근데 한 대표 같은 경우는 내년부터 되게 운이 나빠.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 같이 가라. 왜? 좌파한테 이 정권을 뺏기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걸 안 돼요 절대.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됐어. 한동훈 대표 말대로 2월에 총선에서 이제 보수는 완전히 예를 들어서 한동훈이 아웃. 절대 안 찍어줘. 제가 아는 보수. 그래서 윤 대통령 같이 가라고. 중도 가지고 쉽게 말해서 대통령이 못 돼요. 보수의 중도를 같이 가. 제가 바랬던 건 그거예요. 중도와 보수 같이 가서 선거에 이기는 거. 그러면 윤 대통령이 같이 갔어요. 만약에 이재명이가 쉽게 말해서 대통령, 그럴 리 없겠지만 지금 쉽게 말해서 친한 쪽에서는 빨리 조기하야 하고 2월 3월에 대선하자. 그때 하면 이재명이가 돼요. 그러면 대통령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 만약에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재판에 걸려있던 이화영이, 그 다음에 그 똘마니들 그 정진상이, 또 이번에 또 대부분 그 5년형 받은 애 있죠? 그 저기 백현동에 누구야?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러면 지 똘마니들 다 일반 사면해 줄 거예요. 응? 국회의원들이 사면하자. 190명 못할 게 뭐 있어?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대법원, 사법부도 바보들이 아니에요. 사법부. 이 판사들은 가장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만약 이재명이 정권을 잡아서 190명 가지고 나 쉽게 말해서 재판 선거 위반 판사 너 탄핵. 조금이라도 뭐 민주당 건들면 다 탄핵. 이런 나라가 되는 거예요. 190명의 대통령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 우리가 문재인 시절을 살아봤잖아요. 예? 원전을 폐쇄시키고 통계 조작을 하고 지네들 조금이라도 수사하면 완전히 그거보다 더 할 거라고. 완전히 사법부까지 그냥 다 망가뜨릴 거라고. 헌법재판소 다. 지금도 쉽게 말해서 이 내란의 주범들은 190명이에요. 그 주범들이에요. 나라를 망치고자 하는. 그거를 막으려고 쉽게 말해서 윤 대통령이 고도의 쉽게 말해서 계엄을 선포한 거예요. 옛날 그 자꾸 이렇게 이 지금 언론에서 하는 거는 이 국민의 옛날 정서, 특히 서울의 봄에 이 이상한 영화를 만들어가지고, 그게 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의 봄이라는 건요 영화지 다큐멘터리가 아니에요. 저는 그 시대를 살아봤어. 이번 계엄은 쉽게 말해서 나라가 쉽게 말해서 완전히 내란 상태보다 더 중한 행정부 마비, 사법부 마비, 그 다음에 선거를 제대로 한 명이라도 선거 부장을 의심하면은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그걸 철저히 밝혀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제 선관위에서 뭐라 그런지 알아요? 자기 당차. 너 대통령 됐지 않았냐? 근데 무슨 선거 부정이냐? 그거는 아주 일반 국민들이 모르는 소리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서버가 해킹이 당해서 북한이 이제 만약 서버 해킹을 했다. 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기 당착이 아니라는 거. 북한이 만약에 서버를 해킹했을 때는 해킹해서 데이터 변경을 해서 선거 부정이 일어났어. 대선일 때는 김정은이는 쉽게 말해서 제일 싫어한 건 문재인이에요. 제가 확실히 알아요. 문재인을 이용해가지고 경제 해제를 풀려고 그랬는데 이 남한이 이거 뭐야? 미국이 생각하기에 사회주의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아? 이거 큰일이야. 난리 났어. 혹시 우리나라 쉽게 말해서 남한이, 이 북한이라는 건 항상 이 남한을 볼모로 잡고 있는 거예요. 문재인 시대 그랬어요. 볼모로 잡아서 나 때리는 남한 공격한다. 근데 남한이 사회주의 국가로 변해가면 미국이 진 때릴 거 아니야. 그걸 무서워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대가리라고 문재인 보고 소대가리 뭐 이렇게 김여정이 나와서 진짜 돌대가리라 이거예요. 그래서 연락사무실도 폭파시키고 그때부터 완전히 돌아선 거예요. 제가 한번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윤 대통령 되고 나서 자다 벌떡 일어나서 박수 친 사람은 김정은이다. 안심하고 잘 수 있으니까. 이제 미국이 나 공격 못해. 그러면 대선에서 선거 조작을 했겠어요? 그렇지만 총선 틀려요. 총선이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민주당 의원 많이 뽑아놔야 나라 혼란스러워질 거 아니야. 이건 추정이에요.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부정이 있었으면. 그러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 윤 대통령을 갖다가 쉽게 말해서 이 군인들 이거 할 게 아니고 선관위 쉽게 말해서 데이터를 압수수색해가지고 국민들이 떳떳하게 다 인정할 수 있게끔 이 패널 나와서 저 패널 나와서 그 지랄하는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예요. 국민들은 지금 보수들은.
떳떳이 압수해서 밝혀라. 영장을 왜 안 발부해주냐 이거예요. 그 헌법기관이 쉽게 말해서 다 우두머리들이 다 쉽게 말해서 법관들이에요. 여러 가지 증거가 많이 나오는데도 기각. 뭐 정관예우도 아니고 판사 쉽게 말해서 변호사 안 하면은 최고의 보직이에요. 성관이만 들어가면 변호사보다 수입이 더 좋아요. 연봉이 더 세. 그러면서 또 대법관 활동도 할 수 있어. 법관 활동도 할 수 있어. 그만한 보직이 어디 있어. 무조건 기각식. 증거가 뻔히 해킹에 취약해서 나왔는데도 우리 못해. 헌법기관이야. 그럼 감사원을 탄핵하는 건, 감사원은 그러면 헌법기관이 아니에요. 이재명이는 감사원도 탄핵했어. 감사원장도 탄핵했어. 그럼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서 지 똘마니들 다 사면시키고 그 다음에 이제 쉽게 말해서 다 탄핵시키면 이 나라 꼴이 어떻게 되냐. 마음대로 할 텐데. 그러면 이 개헌, 쉽게 말해서 87년 개헌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저는 이재명이가 만약에 집권하게 되면 87 개헌령보다 더 무서운 게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제발 좀 대통령하고 한 대표가 같이 갔으면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이거 참 잘 된 거예요. 무조건 이 선관위 전 앞으로 투표하기 겁나요. 투표를 못하라 하겠어. 선거 부정이 뻔히 있는데. 제가 사실 정치 얘기는 하기 싫어요. 저는 사주 보는 사람이에요. 지금 너무 지금 나라가 이렇게 가서는 안 돼요. 내란죄 주범이 누군지를 몰라 지금 국민들이.